민주당에 드는 과오 사례들은 보안 수사 금지와는 무관해요. 그냥 혼란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논점 일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런 데 오면 지적당할 테니까 나오질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 뭐 편들지 마라. 검찰 힘 빼라. 저 검찰 편들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데 부역하는 검찰 저는 이미 자살했다고 생각해요. 편들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인연을 맺은 게 제가 그 검사할 때 조국 수사한 다음에 핍박당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검찰에다 압수수색만 몇 번을 당했어요. 그 제가 검찰이라는 어떤 사람들을 감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기능 자체가 국민을 지키는데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스스로 자정 견제하면 된다. 대다수 경찰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유혹을 견제와 균형으로 제도를 만들자는 게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왜 없애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다른 나라도 검찰 수사 못한다. 그거 다 뻥입니다. 다 합니다. 다 하죠. 예. 그런 이제 조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 서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민주당만의 주장은 아니고 또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학의 사건도 그랬고 일단 검찰이 그동안 사실 국민의 신뢰를 좀 잃어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막 하는 드라이브에 강경 드라이브에 이제 국민들도 별 생각 없이 조금 넘어갔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온 거 특히 홍준표 전 의원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희도 책임 아니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뭐 그분이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뭐 다 우리 다 아니까 제가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만 검찰의 과오는 검찰의 과오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음. 그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 없앴어요. 검찰 없어요. 과거라니까 있었던 조직이에요. 이미 10월부터는. 그런데 그 조직이 이미 이제 10월이면 없어질 조직이 잘못했으니까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없애겠다? 이게 무슨 언어 도단이죠?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홍준표 그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전에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사건에서의 문제점 같은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그 말만 나올 것이니까 예.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검찰의 과오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그대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이 많이 생겼죠. 예.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없앴잖아요. 그런데 없애놓고 나서 보안 수사,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보안 수사를 없애는데 또 그 논리를 그게 논거가 됩니까?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적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이라는 점에서 저는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그 권리는 검사의 권리가 아니에요. 피해자의 권리고 시민의 권리예요. 왜 피해자의 권리고 시민의 권리를 민주당이 준이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없어졌을 때 피해자가 고통받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과거 검사가 잘못했으니까 지금의 앞으로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들이 니들이 한번 당해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분리가 이제 입법이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실행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자기들이 봐도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게 이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결국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이게 다 또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완하면 되겠죠.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을 망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의 유전무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걸 인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10월부터 이렇게 되잖아요. 77법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77법을 보면 77법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77법의 핵심은 투명화 센터라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투명화 센터 있습니까 지금? 없죠. 안 만들어졌죠.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질러놓고 봐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지금 왜 이 사람들 내부에서 자 지금 이 문제를 제고해야 된다는 논의가 국민의힘이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죠. 왜냐고요? 자기들도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쫄았어요. 근데 방법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77법 질르듯이 질러놓은 거예요. 질러놓고 생각하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이념 아닌가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은 근데 문제는 77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뭐 법적으로야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무능이지만 그런데 형사사법은 1초의 공백도 있으면 안 돼요. 공소시효는 지나가거든요. 피해자는 늘어나거든요. 이건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지금 이대로라면 구속사건이 있잖아요. 구속된 사람.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하면 여기서 또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재판 넘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수사에는 이 수사도 포함된 거예요. 그 구속사건, 구속된 사기 피의자라든가 구속 살인자가 넘어와요. 이쪽으로. 그런데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검사는 이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갔었을 때 무슨 CCTV라든가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수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구속돼 있는데 구속 기간은 지나는데 이걸 다시 경찰로 넘겨야 돼요. 그럼 거기서 넘겨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기록하다 보면 시간 끝날걸요? 이런 문제가 속출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검찰 단계의 구속 기간은 연장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더더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중지해 놓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잡혔다. 그러면 추가 수사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데 체포됐잖아요. 지명수배된 사람이니까. 그럼 48시간 안에 정해야 되죠. 제주도에서 잡아서 올렸어요. 그럼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경찰로 보내야 됩니다. 지금은. 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감수하겠다고 민주당이 결심한 게 아니라 그냥 무능해서 이런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월부터 하려고 보니 야, 큰일 났는데? 이 촉이 발동해서 지금 이 혼란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이 책임져야죠. 예.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 지금 바쁘시죠?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지금 뭐 부산도 내려가야 되고 서울에서도 활동해야 되고. 저는 이제 부산 우리 북구 덕천만덕 구포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를 고맙게도 뭐 불가능해 보이는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뽑아주셨고 그 신뢰를 제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목금토일 정도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없으면 북구에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 외에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 보수정당이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을 제가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보수 재건에 뭔가 좀 명확한 비전을 보여달라 또는 예. 플랜을 내놔라 뭐 이렇게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저 보수 정당이 망가졌다 다시 건축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좀 더 구체적인 뭐 비전 보수와 그러니까 미래의 보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달라는 그 바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일단 맞는 기본값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제시해야죠. 그리고 보수 정당일수록 저는 복지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보수 재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28년에 총선 압승, 2030년에 정권 탈환입니다. 저는 그 기치 안에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후퇴시켜놓고 있는 걸 후퇴시켜놓고 퇴행시켜놓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점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그리고 제대로 된 수권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보수 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에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외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경제 다 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보수 재건을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하나의 목표는 28년에 총선 앞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시켜야죠. 그리고 30년에 정권 탈환해야죠. 저는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민주당처럼 머리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 조변석계 하는 걸 결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방식으로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라면 저는 2028년에 보수가 압승해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